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바로 바이두와 우버의 자율주행 파트너십에 관한 건데요.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 7월에 발표된 소식인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특히 미국이란 중국 본토는 빼고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다. 이 점이 눈에 띕니다. 관련 분석 자료들을 보면서 이 거대한 움직임의 핵심, 그리고 그 의미를 좀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 기술 협력 이런 걸 넘어서요.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하고 또 우버의 그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게 만나서 실제 상업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장한다? 이런 시도라서 중요해요. 이게 자율주행 산업, 아니 미래 모빌리티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배경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료 보니까 바이두의 아폴로고 차량 수천 대를 우버 앱으로 운영한다 이런 단연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던데요. 아폴로고가 바이두 자율주행 플랫폼 맞죠? 근데 왜 하필 미국이랑 중국 본토는 뺐을까요? 그 전략적인 선택, 이것도 좀 분석이 흥미롭던데요. 정확합니다. 아폴로고는 바이두 플랫폼이고요. 핵심은 역시 실제 상용 운영이다. 이 점이에요. 미국, 중국 제외 결정은 여러 분석이 있는데, 규제 환경이나 기존의 경쟁 구도 이런 걸 좀 피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먼저 잡으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바이두가 이미 중국 내에 15개 도시에서요, 1100만 회가 넘는 유상 운행 경험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글로벌 확장에 큰 자산이 되겠죠? 우버도 물론 거대한 사용자 기반이 있으니 시너지가 기대되고요. 아, 그렇군요. 첫 목표 지역으로 아시아랑 중동 주요 도시를 얘기했던데 상당히 좀 빠른 확장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장 반응도 바로 왔죠. 바이두 주가가 막 8%, 9% 급등했다는 거 보면요. 투자자들이 이 파트너십 잠재력 크게 보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장은 바이두의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확장 가능성, 또 이게 가져올 실제 수익 증대, 이런 부분에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죠.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그 옵션 시장 거래량도 확 늘었거든요. 이건 단순 기대감을 넘어서는 그런 베팅이 들어왔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양사가 구체적으로 얻는 이점은 뭘까요? 분석 자료 중에 그 세 마리 토끼 얘기도 있던데요. 바이두 입장에서는요, 자기들 기술을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검증받고 상용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방대한 실제 운행 데이터를 확보하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고요. 우버는 또 외부 기술을 도입해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운영비 줄이고, 운전자 수급 문제 좀 완화하고, 또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수익원까지 확보하는 이른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이죠. 좀 더 크게 보면요, 이 협력으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표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겠다, 이런 포석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아, 표준 경쟁. 근데요, 각 나라마다 교통 법규나 도로 환경, 데이터 정책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특히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그 현지화의 어려움을 좀 구체적으로 짚은 것도 있었고요. 물론입니다. 그 각국의 복잡한 규제들, 또 도로 인프라도 다 다르고요. 데이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정책, 넘어야 할 산이 많죠. 하지만 바이두가 그 복잡하다는 중국 도심 환경에서 이미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점, 그리고 우버가 각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현지화된 운영 노하우가 있다는 점, 이게 결합되면 초기 진입 장벽을 꽤 낮출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가격 경쟁력이나 서비스 접근성이 중요한 중동, 동남아 같은 신흥시장에서는요, 생각보다 빨리 보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 강자들, 구글 웨이모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과의 경쟁 고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들이 주로 자국 시장에 좀 집중하는 동안 바이두 우버 연합은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약간 틈새 전략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지만 양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기존 업체들이 주로 북미 중심이었다면 이 바이두 우버 연합은 아시아, 중동 같은 새로운 블루오션을 먼저 공략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초기 시장 점유율 확보에 유리할 수 있죠. 이건 자율주행 산업의 패권이 서구 중심에서 다득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럼 기존 강자들이 이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만약에요, 이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잘 안착한다면 이게 단순히 교통 분야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도
와, 생당할 것 같습니다. 관련 연구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공한다면 운송비, 물류비 이런 게 혁신적으로 줄어들고요. 교통사고 감소하고 또 노인분들이나 교통약자분들 이동성 증진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죠. 동시에 전문운전자 일자리 문제라던가 방대한 이동 데이터의 소유권,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과제들도 막 떠오를 거고요. 도시계획부터 보험 산업까지 아주 넓은 영역에 걸쳐서 변화의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협력은 그러니까 단순한 두 기업의 만남 이상이에요. 미래 모빌리티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어쩌면 그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늘은 바이두와 우버의 자율주행 파트너십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여러분의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다뤄왔습니다. 검증된 기술이랑 글로벌 플랫폼이 만났고 또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 정말 모빌리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게 단순 기술 시연이나 테스트 이런 단계를 넘어서요. 대규모 상업 서비스로 바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들의 협력이 아시아랑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어쩌면 글로벌 자율주행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파트너십 덕분에 자율주행 택시가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이 계신 도시의 일상 풍경이 된다면요.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 여러분의 출퇴근길이나 주말 여행, 이게 어떻게 달라질까요? 꼭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어쩌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가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